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이 열렸죠. 잭슨홀 미팅의 어떤 결과,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다우존스 영향, 또 국내 주식 영향까지 미치면서 많은 투자자, 또 많은 경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 충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2021년 잭슨홀 미팅, 이 내용은 무엇이고 잭슨홀 미팅이 도대체 무엇일까부터 기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심포지엄이라고 하죠. 그런 미국 경기 판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두 개년에 이어서 언택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잭슨홀 미팅은 무엇일까? 보통 이 와이오밍주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와이오밍주의 또 맨 오른쪽 부분 보면 잭슨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최된다라고 해서 최초에 여기서 개최가 됐었고, 여기서 매년 8월 정도에 개최가 된다고 해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런 회의장, 물론 회의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회의장에서 기존에 개최가 됐었고요. 회의장 안을 들어가 보면 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이 있는 지역, 골짜기라든가 이런 지형의 영어 이름으로 지역명을 붙일 때 홀이라는 단어가 붙이죠. 그래서 잭슨홀이라고 하고, 이 잭슨홀이라는 지역에서 미팅이 시작됐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 여기 실내까지 들어가 보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역사를 들어가 보면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여기 와이오밍주라든가 잭슨홀 인근 지역,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그런 지역 인근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8월 말이니까 4분기를 맞이하는, 4분기가 시작됐고 또 4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에 진입될 때 우리 남은 경제 어떻고 내년 경제 어떨까, 기준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작은 회의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느 해에 연준 의장이 이 회의에 출석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회의가 열렸었겠죠. 그랬는데 이거 좋은 취지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하자 하고서 그 연준 의장이 정기적으로 매해 이 8월에 이 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매년 8월 연준 의장이 참석하는, 또 여러 통화정책 담당자, 또 미국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제 발제도 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의 의미는 2021년 이 하반기 8월 말 이 지금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가, 그럼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변수들 어떤 상황인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한가, 테이퍼링 시작될까, 이런 통화정책, 또 금융,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이 소위 명망 있는 분들의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부터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상당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회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uneven econom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서 주관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계속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표현이죠. 그래서 Divergent Recoverys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신 보급 속도에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고요. 지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7월 달, 그것도 또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근래경제학에서 보기 드문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fault line,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아예 선진국과 개도국이 더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층선이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죠. 마찬가지로 uneven economy, 세계 경제가 꼭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 봐도 같이 동조화 체제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지는 탈동조화를 이룬다라는 모습인 거죠. 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판단하고, 특히 테이퍼링 등과 같은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어떤 이야기를 또 발언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내용과 그 밖에 세계적인 정말 경제학의 거장들이 발제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영상을 보았고요.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한 내용의 기초에서 몇몇 프레젠테이션 장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2021년 경기 판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durable good,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높다. 내구재 소비라는 것은 직접 소비재와 혹은 이 내구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직접 소비재 하면 여러분들 식료품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때 쌀 더 많이 사 먹나요? 밀가루 더 많이 사 먹나요? 식빵을 더 많이 사 먹어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직접 소비재의 변동은 크지 않아요. 근데 내구재의 소비가 증가한다.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내구재 소비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는 그만큼 충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로만큼 가지는 못하고 있다. 역시 내구재 그리고 서비스 간의 uneven,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내에서도 이 산업을 대분류했을 때 서비스와 내구재 소비 간의 뚜렷한 어떤 uneven한, 불평등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고는 있는데 서비스든 내구재든 회복은 되고 있는데 서비스는 아직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회복되지 못했고 내구재는 이미 그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가감한다면, 평균화한다면 전체 경제가 미국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다가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정말 충분히 회복됐는지,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clear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레시브하다, 진전이 있다, 회복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클리어한 진전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클리어한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말 그대로 고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페이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급하는 임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고요. 특히 실업률이 이렇게 폭등했다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해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테이퍼링이랑은 별개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개로 이 실업률의 추이를 보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죠. 미국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러블 굿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가 상승세가 듀러블 굿,
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밖에 여타 재화의 경우에는 그만큼 뚜렷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서비스 가격은 그렇게 하이 인플레이션까지는 온 게 아닌데 듀러블 굿, 이 내구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내구재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내구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전체 물가 상승세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지금 식탁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2%대예요. 한국은행은 올해 2.1%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물가 상승세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너무나 높은 물가죠. 어제 오늘 갔는데 어제는 오이가 1,000원이었고 오늘은 2,000원이고 호박, 양배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제랑 오늘이랑 2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다만 이런 품목들은 전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2%로 안정적인 거고 이 식료품 물가만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이런 건 매번 추석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듀러블 굿, 내구재 가격이 크게 솟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름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든가 하는 액션이 필요한데 다만 이 듀러블 굿에 대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그 현상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가가 너무 높기도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미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 상승세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조마조마할 필요까지는 없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게 형성되면 몰라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연준은 강조를 합니다. 실제 미국을 제외한 여타 대국, 경제 대국들을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2% 언더예요. 아직까지도. 2021년에 와서도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도 2%이고 이런 선진국들, 소위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목표 물가도 2%니까요. 2%를 언더로 돌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역시 연준의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잭슨홀 미팅 혹은 잭슨홀 심포지움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임플리케이션, 암시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연내 시작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표현한 바 있고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 더 자세히 풍부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인플레이션은 급여 인상도 여전히 완만하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또 내려줬고요. 저의 판단이 아니라 연준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변수로서 생각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델타 변이죠. 돌파 감염. 근데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지는 한번 잘 보겠다. 유심히 모니터링 하겠다. 근데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 확산세는 확산세지만 경제는 경제대로 또 따로따로 회복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델타 변이를 거대한 변수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은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된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니까 그럼 금리 인상도 있는 거 아니야? 한국도 지난주에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롬 파월은 뭐라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따로따로다. 별개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시장에게 위안을 삼아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금리 인상을 위한 요건은 테이퍼링 요건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테이퍼링은 무엇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정리도 해드리고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스케줄로 전개될지 전망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